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EBS 수능 특강 93쪽에 수록된 신경림 시인의 길이라는 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와 한 세트로 수록이 되었는데요. 시라고 하는 하나의 양식을 통해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에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보기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함께 볼게요. 나에서 길은, 제목이 길이기도 하죠. 이 길은 단순히 우리가 걷는 물리적 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문학작품에서 시든 소설이든 길이라고 하는 소재가 나오면 단순히 우리가 발 디디고 걷거나 하는 물리적인 길로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인생 전체의 축소판으로 그려내는 경우가 많고요. 이건 딱히 새로울 것도 없는 흔히 쓰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작품에서 길은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하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길의 상징성과 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길의 상징성, 길이 어떤 걸 상징하는지, 그럼 여기서 이미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상징성, 요거 하나 생각하면서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인생과 관련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 전체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상징하는데 그 상징성 하나를 염두에 두고 또 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이게 나올 건가 봐요. 사람들이 길에 대해서 어떤 태도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면서 읽어봐라 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시의 주제의식을 찾아 나가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신경림의 길이라고 하는 시를 함께 읽어 나가며 길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길의 상징적인 의미인 인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시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인간이 있을 거고요. 그의 인생이 쭉 펼쳐나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 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이라고 하면서 시의 첫머리에 지금 사람들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보기를 보면서, 여기 보기요. 보기를 보면서 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봐야겠다 라고 이미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내가 잘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하면서 내용을 보셔야 할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화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게 인생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스스로 자신의 성취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보통은.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는 좋게 얘기하면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개척한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태도에 주목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정리를 해볼게요. 인생, 여기서 지금 이게 인생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통념이라고 해요. 이 통념에 해당하는 게 뒤에도 나올 거라서 그냥 여기에는
통념 1 이렇게 적을게요. 어쨌든 이건 보통 사람들의 생각, 통념일 뿐이고요.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화자가 생각하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시해 줍니다. 길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길을 만든 줄 알지만 정작 길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순히 사람의 뜻을 따르지는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길이 물리적인 길이든 아니면 보기에서 미리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이 인생을 말하는 것이든 간에 이 길이라는 게 뭔가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치 이 길이라는 게 자기가 어떤 그 의지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의 뜻을 순순히 따르지 않아야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대상을 여기서는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치 의지를 갖고 있는 주체인 것처럼 그려지는 이 길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통념으로는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화자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닌데? 나는 나의 의지로 내 인생을 읽어낸 건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이 길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뜻을 순순히 좇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이 뒷부분이요.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이렇게 본다면 이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끌고 나가면서 만드는 게 길이 아닌 거죠. 화자가 생각할 때는 길이 즉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문득 우리를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에 우정은 일부러라는 거거든요. 큰 물에 일부러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맞아요. 우리가 삶을 내가 잘 끌어나갈 거야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언뜻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좀 편안한 인생이어도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뜻하지 않은 벼랑이나 아니면 큰 물을 만날 수 있잖아요. 벼랑을 만나게 되면 어떡해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큰 물을 만나게 되면 길 자체가 수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는 끊어져 버리거나 하는 거니까 거기는 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인생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자기 나름 잘 세워놨던 인생의 목표를 잃게 되면서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험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은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신감이 아니고 오만함일 수 있다. 이런 것을 길이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존재처럼 그려집니다. 왜냐하면은 낭패시킨다. 아니면은 일부러 제 허리를 동강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을 벼랑, 큰 물이라고 하는 고난이나 시련 앞에 서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고난, 시련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편한 삶이라고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인생에서 내 의지와는 무관한 시련이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인생의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즉 자기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의 시련이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벼랑이나 큰 물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고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의 고난, 시련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 인간은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길이 굉장히 허무하게 끊어져 있었던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벼랑 앞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나 어려움 이런 게 낭패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에서 겪게 되는 실패나 어려움이겠죠. 이런 걸 겪으면서 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오만한 생각이구나. 너무 교만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과 같은 게 큰 물인 거고요. 길이라는 건 큰 물의 우정. 그러니까 일부러 제 허리를 동강내어 버리기도 하면서 이게 나만의 길이야. 나만의 인생이고 내가 잘할 수 있어. 했던 그 길을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실패를 인정하는 수밖에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득이 사람이 이게 나만의 정답이야. 내가 잘 만들었어. 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오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어떻게 보면 실패를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죠. 원래 내가 가던 길, 여기서의 저는 길이잖아요. 그럼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겠죠.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한 길. 여기 이제 그 저라는 걸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한 그 길을 결국은 버리게끔 되는 그런 상황. 이것만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거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 괴로워질 수 있잖아요. 나는 실패했네. 그래서 포기했네.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이것은 앞서서 말한 시련이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인생에서 경험해야 되는 시련이나 고난. 이것은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길이라고 하는 걸 보니 사람들은 여전히 길이라는 건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길을 만든 것은 맞고 그 길에서 어쩔 수 없이 시련이나 실패,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그 방법이나 슬기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길이 사람들한테는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실패라든지 아니면 타인이 경험했던 실패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깨닫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뜻 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화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느낌은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람이 만든 길이라고 하면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삶의 경험, 내 길 또는 다른 사람들의 길이라고 하면 이제 자신과 타인의 삶의 경험이 모두 포함된 거고 그 속에는 시련이나 실패나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배워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의 길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는. 실패를 해도 배우잖아 라고 한다는 거죠. 인생의 방향을 다른 이들의 도움, 다른 이들의 삶의 경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인 거고요. 화자는 여기에 크게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이 그들의 길을 나름대로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삶의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시련, 실패, 고난을 보게 되면서 자신들이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그럼 실패나 고난이 좀 있더라도 그 안에서도 배우는 바가 많으니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나름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니까 유용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이제 다시 또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들이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라고 합니다. 즉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을 밖으로 불러낸대요. 인생이라는 게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킨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밖이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그러면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봤던 맥락을 고려했을 때는 자신이나 타인의 다양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이런 게 바로 밖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에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는 곳 또는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다양한 인생을 경험한다는 건 그들이 경험했던 실패나 고난 같은 것에서 슬기를 배운다는 맥락일 거고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말로 세상 사는 이치, 여기 보면 온갖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라고 합니다. 즉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봐요. 그걸 통해서 세상 사는 이치를 배운다라는 거죠. 이거 앞에서 말했던 그 슬기라고 하는 말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 비슷한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비슷한 내용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길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거는 통념 2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통념 2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념 2에 해당하는 건 자신이나 타인의 다양한 삶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배워나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라고 보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건데요. 화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 라는 말을 이제 덧붙일 거예요.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아요. 거기라고 하는 건 어디겠어요? 밖이겠죠. 바깥을 통해서 온갖 곳에서 온갖 사람살이를 보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일 거예요. 즉 굳이 여기도 한번 적어보자면 나와 남의 다양한 경험을 살피는 것, 여기에만 길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글쓴이는,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 사는 슬기나 이치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길이라고 하는 건 그럼 여기서도 또 화자가 생각하는 길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그런 것은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을 밖으로 불러낸다라고 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화자는 하는 거예요. 화자의 경우는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밖이라고 하는 것은 나나 남이 경험한 다양한 것들 이런 거라면 이 화자가 생각할 때는 안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럼 안이라고 하는 것, 밖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밖이라고 하는 건요. 시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참고했을 때 자기 자신이 삶에서 경험하거나 타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타인이 경험하는 건 당연히 자신의 길, 바깥에 있는 것이 될 거고 자신이 경험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나라는 존재를 둘러싼 외부의 것들이잖아요. 사람을 만나든 어떤 목표를 지향하며 나아가든. 하지만 화자는 인생의 진짜 의미라는 게 뭐냐? 그렇게 본다면, 그걸 고민해 본다면 나를 둘러싼 외부의 것들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나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어야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 보았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자꾸 다른 데에서만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다양한 삶의 경험, 즉 밖으로 나 있는 길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화자는 이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 안으로 나 있는 길에서. 그래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찾을 수 있어야 해 라고 하는 거죠. 즉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밖으로 나 있는 길에서 자신 타인의 다양한 삶의 경험이라는 것이 밖으로 나 있는 길이죠. 밖으로 나 있는 길에서 배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화자는 그게 아니다. 안으로 나 있는 길이다. 안으로 나 있는 길에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 우리 이런 걸 보통은 내면의 성찰, 자아 성찰이라고 얘기하죠. 내면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인생에 대한 바른 태도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훨씬 가치가 있는 것임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뒷부분을 마저 읽어보면요.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라고 얘기하죠. 길, 즉 인생이라는 것의 의미는 외부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찾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만 인생이 고분고분하대요. 길이라는 게 밖이 아닌 안으로 나 있다는 사실. 그걸 알아야 인생은 그에게 고분고분해진다니까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화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빼서 정리를 해보자면 방금 썼던 거랑 좀 겹치는데요. 인생의 의미는 외부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찾을 수 있다.
이게 지금 화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일 거고요. 그걸 잘 아는 사람에게만 길이 고분고분하다라고, 그래서 부드럽게 다가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 봤을 때 뭐야, 길이라고 하는 애는 참 옹졸하네. 그래도 앞에서 쭉 나왔던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기준에서는 참 열심히 사는 건데 자기가 길을 만든 줄 알고 그래서 밖으로 나 있는 길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내부의 길을 돌아보지 않았을 뿐이지 나름은 다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막 딱 벼랑을 갖다 놓고 막 낭패를 시키질 않나, 큰 물에 일부러 허리까지 동강내서 자신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만 고분고분하단 말이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길이라고 하는 존재가 옹졸하고 가혹한 존재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길이 인생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다면 사실 길이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 이 아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굴곡이나 고통, 시련 이런 게 없을 리가 없어요. 화자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나름의 바람직한 사람,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 이런 게 이제 좀 나름의 뭐 좋은 인간형이긴 하겠지만 이런 사람도 당연히 인생의 굴곡이나 고통이나 시련 이런 거 다 겪을 거거든요. 똑같이 벼랑을 만나고 큰 물도 만나겠죠. 하지만 길이 안으로 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 벼랑과 큰 물을 만났을 때 대응 방식이 다른 게 아닐까? 그래서 낭패라고 생각하거나 막 이번 생은 망했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아내어 살아가면서 길이 안으로 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같은 길이지만 조금 더 순탄하게, 그래서 고분고분한 길로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살만한 인생으로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철학적인 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제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제가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다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렸던 시절, 젊었던 시절에는요. 제가 그림 같은 경우에도요. 중학교 시절에 제 단짝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막 동글동글 예쁜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러워서 저는 매일매일 연습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실력이 좋아지면서 지금은 그래도 그림 잘 그리는 편이란 얘기를 좀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초등학교 때는 줄넘기 대회를 해서 상을 줬었는데 그 상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진짜 죽어라 연습해서 하나도 제대로 못 넘던 줄넘기를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1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을 받았었거든요. 교사가 되는 임용시험도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막 되게 바싹하게 좋지는 않은지 막 한 번에 붙지는 못했어요. 2번에도 못 붙었고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삼수하면서 붙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노력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잘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되는 거는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야 자기 길은 자기가 만들면 돼 하고 생각했었는데 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라는 걸 아들 둘을 낳고 깨닫게 됐습니다. 육아서를 진짜 열심히 읽었고요. 오은영 박사님 말만 잘 들으면 돼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부터 막 금쪽 같은 내 새끼 모든 것들을 진짜 열심히 보면서 배우려고 메모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리고 1일 1분노를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들 둘을 낳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좌절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좌절의 가운데에서 육아를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봤고 못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그들의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막 접해요. 그러면서 저건 좀 잘못됐네. 난 이렇게 해볼까? 저건 너무 잘하는 방식인데 난 따라해볼까? 하는 그런 시도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건 전적으로 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잘 소화하기도 좀 어려웠고요. 그냥 저의 실패 경험 자체만으로도 육아를 잘할 수 있는 슬기나 이치가 저절로 얻어지는 것,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육아가 어려운 거지? 왜 자꾸 화를 내는 거지? 하고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좀 정신적으로 더 힘들 때, 육체가 많이 지쳐있을 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단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엄청 멘탈이 약해서 별것 아닌 거에도 잘 징징거리고 우는 편인데요. 저희 첫째 아들이 그래요. 저희 닮은 거죠.
근데 제가 또 첫째 아들에게 화를 잘 낼 때가 어느 때였냐면 제 단점이 저의 아들에게 보일 때더라고요. 왜냐면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아이한테 보이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그 마음을 좀 잘 달래주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왜 저러는 거야? 쟤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막 분노하고 울컥했던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런 분노와 울컥의 이유를 알고 나니까 조금은 대응 방식이 달라지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뭐 찡얼거리고 울고 떼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의 그런 뭐 시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벼랑이나 큰물, 소소한 벼랑 큰물은 계속 인생에서 저도 만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던 뭔가 근원적인 문제나 단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 아이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화가 조금 덜 나거나 아니면 내가 화가 나는 이유를 알게 되거나 하는 그런 좀 나름의 좀 좋은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결국 내 자신의 내면을 조금 더 돌아보고 나는 다른 존재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냥 별거 아닌 존재라고 생각해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나만의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들어가 있는 길, 이런 특성을 잘 알아야 인생이라는 것도 더 고분고분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내면의 평화를 간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내면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그것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약간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졌죠. 어쨌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알고 내 안으로 나 있는 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 내면에 나 있는 길, 이것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맞아. 나는 이런 존재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에게만 길이 고분고분하다라는 것은 인생에 시련이나 실패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다만 어떻게 그 시련이나 실패에 내가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게 하기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꽃이나 그늘과 같은 것은 앞서서 나온 벼랑이나 큰물같이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 고난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인생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해주는 거잖아요. 꽃이 있거나 햇빛 쨍쨍 내리쬐는데 거기에 그늘이 있거나 한다는 것은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여기서 말하는 표현처럼 고분고분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길에 꽃이 피어 있으면 그것 자체로 인해서 길이 아름다워 보이듯이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텃밭을 가꾼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꽃으로 아름답게 제 몸을 수놓는다. 이렇게 꽃으로 아름답게 제 몸을 수놓는다 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잘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몸을 아름답게 아무거나로 수놓는 게 아니라 꽃으로 수를 놓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살필 줄 아는 모습, 그게 꽃으로 수를 놓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들여다보고 살필 줄 아는 것,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면의 향기를 만들어내죠. 즉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향기라고 얘기하면 내면의 성숙, 내면의 아름다움, 요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향기를 내는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향기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난 이런 하찮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 아니죠? 내 내면에 계속 꽃을 피우면서 가꾸면서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꽃과 마찬가지로 그늘도
인생에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을 때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해주는 존재잖아요. 덕분에 땀을 식히게 하기도 하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를 알아가게 된다는 건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 요걸 길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땀을 식히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면 성찰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힘겨운 상황도 훨씬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이겠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없고 외부의 길보다도 자기 자신의 내면에 나 있는 길을 잘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만의 의지나 생각으로 길을 만들어냈다고 자만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겠죠. 이것은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여기서 보면 요거죠. 요걸 잘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야, 그걸 깨닫고 나서야 여기서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겠죠.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통념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걸 겁니다. 내면 성찰의 중요성, 그래서 안으로 나 있는 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요거는 간략히 메모로 할게요. 이 사람들은 내면 성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안으로 나 있는 길을 아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데요. 길이라는 것은 밖으로 향하는 것, 그래서 막 뻗어가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내 안에 길이 다 나 있거든요. 내 내면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내면의 길을 발견하고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내면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에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뜻 보면 쉬운 작품일 것 같았지만 보면 볼수록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쉬운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인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그들의 좀 잘못된 통념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정리를 미처 못한 부분이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통념이 나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만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길은 시련이나 고난을 줘요. 벼랑이나 큰 물,
이런 거죠. 그 시련은 자기가 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자기 통제를 벗어난 외부의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 쉽게 낭패가 되거나 그냥 다 그 길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만한 생각이다. 이거는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 실패하거나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길을 그냥 외부의 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러면 그 길이 실패한다? 실패가 어떠냐?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길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지만 그것 역시 그렇지 않다. 바깥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의 안으로 나 있는 길 속에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통념을 보여주면서 그것에 대한 화자의 자기 나름의 맞는 생각인 거죠. 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고 그러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내면의 길, 외부의 길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삶이 중요하다. 요것을 얘기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흘러갔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좀 짚어보시고 복습을 꼭 하셔서 완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업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모두 안녕.